서울 집값 2020년 가격으로 되돌아간다. 한국 기준금리 내년 초에 3.25%까지 올린다. 앞으로 6개월 금매를 낚을 절호의 기회다. 오늘은 김경민 씨가 쓴 부동산 트렌드 2022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경민 씨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부동산 도시계획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시기는 2021년 하반기였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제한이 걸리면서 뭔가 시장에 그전과는 다른 기류가 흐르던 시기였는데요. 이 책이 바로 그 전환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2020년에서 2021년 하반기 약 2년간 부동산이 폭발적인 상승은 코로나발 유동성 확대와 임대차 2법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이상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매 수요 분석을 통해 2021년 1분기부터는 수요는 감소하면서 가격만 오르는 패닉 바잉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합니다.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매매 수요가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수요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이라면 금리 인상 시나리오 3개를 제시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라 2022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에 이미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한 번 인상한 상태였고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도 2022년 말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었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금리 1%까지 인상. 이 책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까지 인상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1년 6월 대비 6%에서 12%까지 하락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간값을 9%로 본다면 꽤 큰 하락이고 이 경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0년 4분기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금리 1.5%까지 인상. 이 책은 기준금리가 1.5%까지 인상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1년 6월 대비 10%에서 1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간값을 13.5%로 본다면 서울 집값이 2020년 3분기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셈이죠. 이 책은 이 경우에 노도성, 즉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 이유는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은행 대출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본으로 매입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금리가 인상돼도 당장 이자의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조금 더 오래 버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금리가 2%까지 오르는 경우. 금리가 2%까지 오르면 2021년 6월 대비 14%에서 2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값을 17%로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20년 2분기 가격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금리가 2%까지 오르면 노도성 아파트 가격은 서울 전체보다 더 떨어져서 최대 23%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강남 3구 가격은 최대 18%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전망한 이유는 그때까지 강남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다른 구에 비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기준금리가 2%가 되어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내려가면 엄청난 규모의 폭락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즉, 서울 집값이 17년이나 18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엄청난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 버블이 꺼지더라도 2020년 수준 아래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이 책이 전망한 최악의 금리 인상폭을 이미 뛰어넘었죠. 게다가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1월 금리가 연 3.25%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기준금리가 3.25% 수준에 도달한다면 김경민 교수가 내다본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금리가 1% 이상 더 오르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가는 단지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나 현금 보유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단지를 보면 그동안 투자 수요가 몰려서 급하게 상승한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갑자기 올랐다는 것은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인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이제는 그 대출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입주한 아파트라면 다행이지만 앞으로 완공되어서 입주를 해야 하는 아파트라면 훨씬 더 큰 폭의 조정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금리 인상은 매매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았던 예전 같으면 전세 대출을 받아 새 집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가 많았을 텐데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존 전세입자들도 이사를 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입주 단지는 전세 수요를 끌어와야 하는데 전세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어 버린 데다가 통상적인 이사 수요조차 줄었습니다. 감소해버린 전세 수요를 놓고 더 많은 아파트들이 경쟁해야 하니 전세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 이 내려간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주택시장에는 매매와 전세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연결고리가 존재하는데 상승장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매매가를 큰 폭으로 올리는 기폭제로 작용하지만 하락장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전세가가 낮아지면서 매매가도 따라 내려가는 것이죠. 통상적인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매매가가 크게 조정되면 투자 수요가 달려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자금 융통이 여의치 않고 취득세 중과가 풀린 것도 아니어서 투자 수요가 붙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매매가가 30% 이상 조정되는 매물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반전되려면 금리 인상의 끝이 어디인지 알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연준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6개월이면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6개월은 무주택자나 현금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급매를 낚을 절호의 기회로 보입니다.